지금으로부터 9년 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저는 유아 시절 매우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강원도 시골 마을에 큰 규모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셨고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화가의 큰 규모의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연도에 아버지의 사업 실패를 시작으로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우리 집은 붕괴 위기까지 처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을 하셨고 서울에서 매우 좋았던 주택에서 인천 만수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만수동에서 3년을 살았는데 더욱 많은 빚을 지게 되어 인천 용현 3동 굴다리 다방 빌라 2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집은 매우 좁았고 구조는 이랬습니다. 거실은 복도식으로 폭은 대략 2m로 매우 좁고 길었습니다. 방은 2개의 현관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첫 번째 방이 보였고 거실을 따라 약간 올라가면 두 번째 방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이상한 일이 일어난 곳이 매번 이 두 번째 방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사 오고 일주일 뒤 집들이 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외가분들이 집들이 오시기로 한 전날 앞집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찾아오셔서 우리 어머니께 뜬금없이 이상한 얘기를 해주셨다. 제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상한 여자가 나를 찾아와 아기 포대기를 달라길래 제가 건네주려고 하는 순간 우연히 어머니께서 오셔서 이걸 왜 주냐면서 막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포대기가 찢어졌는데 그 여자는 찢어진 포대기 반만 들고 돌아가고 우연히 어머니가 나머지 반을 가지고 우연히 어머니 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잠에서 깼는데 뭔가 기분이 찜찜해서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는 그저 꿈이겠지 하면서 아주머니 말에 그냥 웃어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우리 친척들이 모두 모인 집들이 날 우영이가 2층 창문에서 떨어져 두개골이 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사고라고 하기에는 이상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날 우리 외가 친척들 20명이 왔는데 그 좁은 집에서 아이가 창문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창문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m20cm 이상 되는 곳에 있었고 창문까지 1살짜리 어린애가 밟고 올라갈 만한 물건이 없었습니다. 내 동생은 어떻게 창문까지 올라갔을까요? 시간이 흘러 2달이 되기 전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어머니는 분리시켜 놓은 2층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와 우리 형제들은 일반 침대에 눕다가 일찍 골아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방에 불을 끈 채 토요 미스테리 극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토요 미스테리 극장이 끝난 뒤 주무시기 위해 TV를 끄고 누우셨는데 뒤에서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서 살짝 돌아봤더니 침대 위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에 내가 마치 여자처럼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대로 기절하셨고 다음날 우리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오늘 몸 조심하라고 누누이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친 것은 내가 아닌 남동생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 침대에서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황당한 건 30cm도 안 되는 높이에서 떨어져 팔의 뼈가 살짝 부러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으깨져서 부러졌습니다. 그리곤 한 달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두 번째 방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두 번째 방에 출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집에 어린 나 혼자 있기 좀 그렇다 해서 일요일날 친척 누나가 와 있었고 어머니도 집에 계셨습니다. 이른 새벽 날씨가 추웠습니다. 보일러가 안 돌아가는지 어머니는 내게 보일러 좀 보고 오라고 해서 보일러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두 번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지직 지지.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방 안에 TV 화면이 켜진 채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대담하게도 나는 TV를 끄고 어머니에게 돌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TV가 켜져 있었어. 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서 두 번째 방에 가서 내가 껐던 TV를 틀었습니다. TV에서는 일요일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방금 내가 본 것은 무엇이었던 걸까? 그렇게 난 어머니께 호되게 혼만 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친척 누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어머니는 남동생 경건호를 하러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날 밤은 그 외삼촌이 오시기로 하셔서 그다지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9시가 지나 10시가 되어가도 삼촌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난 TV가 있는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서 TV를 틀어놓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잠이 들었습니다. 지지직 지지.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떠서 앞을 봤는데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왜 영화나 TV에서나 괴담을 보면 귀신을 보면은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소리를 지르기 마련입니다. 근데 실제로 귀신을 보면은 그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움직이면 그것이 날 죽일 것 같았습니다. 내 앞에 그 귀신은 뒤를 보인 채로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꿈도 아니었고 가위 눌린 것도 아니었다. 제 정신은 말짱했습니다. 하지만 난 움직이지도 소리 내지도 못했습니다. 그 귀신이 돌아볼까봐. 그렇게 우리는 이사 온 지 4개월 만에 그 집을 나와 근처에 있는 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간 뒤로도 그 집에서는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 빌라에 불이 나서 사람이 죽어나가거나 이상한 것이 자꾸 보여서 우리처럼 다른 집으로 이사가거나 등 난 9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집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천 굴다리 집 주소는 인천 용일초등학교 옛 굴다리 넘어가면 바로 보입니다. 인천 남구 용현 1동 굴다리 다방 2층 오른쪽 끝집입니다. 저번에 쓴 글에 이어서 쓰겠습니다. 그 귀신은 아직도 내 바로 앞에 나와 같이 누워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침 해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9년이 지난 아직도 그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7시 15분.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용일초등학교 4학년 6반 교실이었습니다. 책가방도 안 메고 옷도 안 갈아입은 채 미친 듯이 교실 안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마구 울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9년이 지나 거의 잊혀져 갈 무렵 오랜만에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 그때 이야기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친구들과 그때를 회상하면 기분 좋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타자를 쳐나갔습니다. 그때의 일을 다 적었습니다. 며칠 후 리플을 봤을 때 이해로 좋은 반응이라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는 리플을 보고선 그것도 하나의 추억일 수 있다고 생각해 그곳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그 집까지 20분 걸립니다. 수봉산을 넘으면 바로 도착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9년 동안 그 근처를 찾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문득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에 우대에 글을 올리고 열흘 후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수봉공원을 지나 언덕 위에 섰을 때 갑자기 온몸을 감싸는 이상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끔 다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때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 집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갑자기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 걸음을 멈추고 돌아갈까 하다 어차피 온 거 어떻게 변했는지만 확인하고자 다시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허름한 분홍색 건물 외곽에서 볼 때는 근처 일반 상가 건물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는데 배달수 도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었을 때부터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간판 하나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인 컴퓨터 AS. 간판 상태를 보니 건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굴다리 다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섰는데 여전히 음침한 복도에 페인트 칠한 것이 이곳저곳 떨어져 나가서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잡고 당겼는데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반투명한 유리 안에서 깔끔한 커튼이 보여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물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기 위해 주머니를 뒤적거리니 빈 담뱃값만 있어서 건물 바로 옆에 형제 슈퍼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 자주 가던 단골 슈퍼였는데 아직도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담배를 사고 아주머니는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9년 전 그 아주머니가 아직까지도 가게에 계셨습니다. 저기 아줌마 저 혹시 모르시나요? 아주머니는 저를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예요 저 모르시겠어요? 그러자 생각이 났는지 반갑게 인사를 하시고는 저를 앉히고 따뜻한 캔 커피 한 잔을 주셨습니다. 저기 혹시 저 집에 사람이 아직 살고 있나요? 아주머니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우리가 이사가고 얼마 뒤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우리처럼 금방 방을 빼고 나갔다고. 지금 이사 온 사람들도 얼마 전에 온 사람들인데 곧 나갔다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그 집 아들내미가 집안에서 이상한 것을 보고는 학교도 못 가고 있어서 아버지가 아침마다 데리고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니 그 집을 확인하고 싶어서 다시 그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을 뒤로 돌아서 가면 조그만한 교회 하나가 나오는데 그쪽으로 가면은 1m 정도 너머로 그 집의 창문이 보인
제가 가끔 열쇠를 잃어버리면 그곳으로 집 안에 들어갔었습니다. 무단 침입이라도 해도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에 그 창문 앞에 섰는데 나는 또 다시 그 귀신을 보고 말았습니다. 반투명한 유리 창문 너머로 그 귀신이 얼굴을 바짝 붙이고서는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났고 소리치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 귀신은 점점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더욱 자세히 보려는 듯 마냥 얼굴을 유리에 갖다 댄 채 꿈틀꿈틀거렸고 1분 정도 지나자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와 집에 먹다 남은 막걸리는 원샷으로 들이키고 피곤해져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거위에 눌렀습니다. 제 앞에 천장에 유리가 붙어 있었는데 그것이 보였습니다. 그곳을 갔다 온 후 3일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막 갔다 온 당일은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가보고 싶으신 분은 가보세요.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건물 앞에 선일컴퓨터 AS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사이드에는 베델수도원인가 교회인가 하는 간판하고 컴퓨터 AS라는 간판이 달려 있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으신 분은 가도 안 말리겠습니다.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뭔가 보실 수도 있습니다.